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서 공자 육아서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 있는 영상 먼저 보고 보시면 얘기할 수 있겠죠. 시작합니다. 교과 3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공자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들 영상 보고 오셨을 겁니다. 영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공자가 부모와 자녀 간의 소송 문제, 부자 간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었죠. 그죠? 부자 간 소송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나라의 왕 같은 사람인 거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식을 가만두면 안 된다. 얘기했죠. 자식은 도리를 해야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자가 거기에 맞장구 쳐서, 그렇죠, 효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식을, 권장을 막 때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장은커녕,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둘을 같이 가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송사가 무마가 돼버리죠. 그죠? 이거 무슨 일이지? 나중에 좀 있으면 배우게 되겠지만, 공자는 아주 효를 강조합니다. 효를. 가장 기본적인 실천 덕목으로서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간 송사에 자식을 나무라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놔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그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자한테 영상으로 만나보셨죠. 그죠? 뭐, 영상에서는 이제 대역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캐스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되게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할게. 노노라는 책입니다, 노노. 밑에 그림도 있죠, 노노책. 노노 1, 2, 3, 4, 돼 있는데, 노노 책입니다, 그죠? 노노. 문말론자에다가 말어자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공자가 살아생전 했던 언행들 모아가지고 제 아들이 후세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 동양과 서양의 유명한 성인들이 있죠, 그죠? 서양으로 치면 예수, 그다음 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공자와 부처가 있습니다, 그죠? 한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직접 저술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학문이라든가 예술 혹은 종교의 시작은 이렇게 학문적인 경향을 먼저 띄고 책을 만들겠다고 만들어진 경우보다는 이렇게 대화라든가 이렇게 행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중요한 게 대부분 특징들이 또 뭐냐면은 사후에 이 성인들의 사후에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책이 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불교도 경전 자체는 부처가 한 말씀을 후대에 제자들이 옮겨 적은 것. 공자도 마찬가지고 했던 말들을 모은 것.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그때 했던 대화를 심지어 대화 형식 그 자체 그대로 플라톤의 책 속에 저술되어 있고 예수님도 책을 쓰진 않았죠. 그죠? 당연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들은 그 사항을 기록한 것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노도 공자 쓴 책이 아닌 제자들이 쓴 책이다. 그만큼 뭡니까? 제자들이 공자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진짜 아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 자체, 이게 모든 이 책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기록이라는 걸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이 소중한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forget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이미 혼란스러운 시대, 주나라의 전통이 무너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춘추시대 때는 주나라 왕실을 받든다는 미명하에 견명전쟁을 펼치고, 전국시대가 되면 이제 노골적으로 천하를 쟁취하겠다고 나서게 되는데,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에는 공자가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사회 혼란의 원인은 도덕성의 상실이라고. 도덕성의 상실.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유자 자체가 뭡니까? 이게 선비유자입니다. 선비유자. 선비. 다른 말로는 학자 이런 뜻이죠. 학자. 그러니까 대부분 학문했던 사람들이 육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다름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 이 정치적인 문제 혹은 뭐 법률적인 문제 뭐 혹은 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시되는 것이 도덕성 혹은 덕목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죠. 좀 특이한 상황이죠.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 아무래도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보통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은 무엇보다도 무력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런 무력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정치를 펼치려고 했다는 것은 육아가 그만큼 그 자체로 육아 자체가 도덕 그 자체로서였던 것을 향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좀 만든 표현이죠. 그죠? 옛날에는 어떤 표현인데 도 아니면 덕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도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그런데 이 시기에 도덕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실제 육아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은 도덕을 중시하는 학파라는 면이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맞는 말입니다. 도덕을 중시하는 학파, 육아, 선비라 그랬죠. 선비. 그러니까 좀 점잖게, 젠틀하게, 맞죠? 킹스는 봤죠, 그죠? Manners makes man. 어? 도덕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이 공자 사상을 얘기하겠습니다.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자는 기본적으로 복고풍이에요. 복고풍. 복고풍. 복고풍 뭐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해서 다시 살리는 걸 복고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나팔바지, 패션으로 치면 나팔바지라든가 뭐 보잉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시 재유행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의 것들이 다시 가진 의미가 되새겨지는 건데 공자가 그런 겁니다. 스타일 자체가. 공자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덕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덕입니다.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유행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주나라 때 있던 도덕입니다. 주나라 시기의 도덕. 주나라 시기의 도덕을 말 그대로 주나라의 예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도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옛날에는 도덕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도덕성은 예입니다. 예. 예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개인 간의 어떤 덕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하나의 정치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 그래서 공자는 한편으로는 주나라의 예의 도덕적 측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주나라의 그런 예법을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라는 그 정치 시스템을 다시 또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라는 걸 복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주나라의 예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예라는 의미 자체가 두 가지 의미 크게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예절, 예의 같은 것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시스템 혹은 사회적인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례란 말 자체가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튼 이미 주나라는 무너졌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혼란이 생겼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은 새로운 해결 방안보다는 일단은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마도 이 다른 제자 백과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이유는
가장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답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무너져서 혼란스러워졌으니까 다시 주나라로 돌아가자. 주나라처럼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공자서상 전체에 흐르는 어떤 이런 복고주의 혹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상고주의,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 자체가 수업을 할 때, 공자 당시에는 논어가 없었죠, 그죠? 공자가 쓴 책이 아니니까 공자 당시에 논어가 없었고, 공자는 오히려 주나라라든가 그 이전 시기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하은 시대에 존재했던 주로 이제 은주 시기겠죠. 이 시기에 있었던 고대의 서적들, 고대의 교양 서적들을 가지고 수업을 했답니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고대의 것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걸 살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교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좀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정답은 나왔고 그 정답을 계속 보존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 유도묵법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전부 다 뭡니까? 신규, 새로운 어떤 해결 전략이고, 육아는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공자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특징 한번 이해받고 넘어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자, 공자 하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인사상이죠. 사람인변의 두 이자입니다. 사람이 두 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주로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덕목을 지녀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대로 해석했을 때 나온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랑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 어떤 예를 지켜야 되고, 예를 지켜야 된다. 예를 지킨다는 것은 좋긴 한데, 그 바탕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여러분들랑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선생님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나오게 되겠죠, 억지로. 그래서 만약 좀 학교가 지나고 졸업을 하고 한 몇 년 뒤에 그 사람을 멀리서 보게 되면 이 인사가 나오기보다는 피하고 싶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아마 그 얘를 대하겠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예의가 나왔겠죠. 하지만 그 근본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예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다움 혹은 진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실함. 진실함이라면 다만 솔직함이겠죠. 솔직함. 그러니까 인간답다는 건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진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자, 어떤 부분에 진실함이 필요하냐? 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황이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내면적 갈등을 맞이하게 되고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비록 좀 예의가 부족할지라도 내면의 솔직함으로 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자 말 중에 교원영색이란 말이죠. 교원영색. 교묘한 말과 아주 새색거리는 얼굴빛.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참 좋네요.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그죠? 이 간신히 한 짓이죠. 그죠? 이 간신들은 뭡니까? 속에는 다 시커먼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가려야겠죠. 이 시커먼 속을. 그래서 뭘 합니까? 그걸 가리려고 교언영색하죠. 그죠? 이 교언영색이란 말 자체가 공자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이에요. 공자가 말하길 교원 영색은 인이 드물다. 즉 교원 영색 많이 하는 사람은 인이 적다, 인하지 못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즉 솔직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 진실해지고 나아가서 진짜 좀 인간다워지는 것, 이것이 인해지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뿐 아니고 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해져야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에 찔리고 내가 볼 때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억지로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 자신에게도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도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에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난 좀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공자는 이 공자의 논어책 속에서 몇십 편에 걸쳐서 인을 설명합니다. 그 몇십 편의 설명은 다 다릅니다. 인을 각각 다르게 설명하지만 크게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혹은 진실함, 솔직함, 인간다움, 이 두 가지가 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자의 제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인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효화제입니다. 효화제.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효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효가 중요한 바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 자, 사랑. 사랑은 누구에게 실천하기 좋을까요? 사랑 이름은 우리가 남녀 간의 애인, 이성 간의 사랑을 쉽게 떠올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 애인 있습니까? 남친, 여친 다 있어요? 없죠? 솔직히 진짜 없죠? 그럼 사랑을 실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낳아주신 부모님 있죠, 그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거나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안 계신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누군가 날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모는 있는 거죠. 비록 나를 낳기만 하고 버렸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어딘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그 부모를 만나게 됐을 때, 나쁜 사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거니까. 그런 사랑을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인이라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의 사랑하는 자세. 그게 다름이 아니고 바로 효라는 글자입니다. 효라는 글자는 다름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가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제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1순위가 효가, 2순위가 제인데, 제는 뭐냐면은 우더런에 대한 공경이죠. 알다시피 부모님은 여러분들 나이가 많습니다. 그죠? 낳아주면. 그래서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우더런들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보여야 됩니까?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연스럽게 그분들에 대해서도 공경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우더런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화제는 신소성으로는 효제가 되겠지만 묶어서 효제 둘 다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부모님까지 했어요. 부모님 어른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모르는 남이라든가 혹은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들 간에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그때부터 복잡하게 하나하나 덕목을 세우지 않고 충과 서라는 도덕적인 실천 원리, 실천 방법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충과 서는 뭐냐? 충이란 충실한 것. 아까 얘기했죠. 약간 진실함 이런 의미죠. 충실.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항상 진실하고 충실한 자세를 대하는 것. 다음 선은 뭐냐면 내 마음같이 혹은 역지사지 뜻입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는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 자, 정리해보면
공자의 인은 크게 사랑과 인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고, 기본적인 실천 덕목은 효와 재, 아주 기본적인 실천 원리, 방법은 충과 서가 되겠습니다. 자, 공자는 인과 더불어 예를 강조했어요. 인이라는 것은 알맹이고 예라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의 얘기했죠. 예의.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예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의라는 것도 뭐가 바탕이 돼야 됩니까? 선생님에 대한 사랑, 존경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거겠죠. 그죠? 1도 사랑하지 않고 1도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을 먼저 갖추고 그 인을 드러낼 때는 예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은 내면적인 도덕성, 내면의 특성이고 예는 외면적인 사회규범 혹은 사회적 약속이 되겠습니다. 약속. 사회적 약속이 뭡니까? 우던을 공경하는 마음은 인사로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인사라는 약속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면 되겠죠. 내가 아무리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사가 없다면 선생님은 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도 문제겠죠. 그죠? 공자는 이 둘 다 동시에 중요시하는 거죠. 그죠? 이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상호 보완적이죠. 상호 보완적이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되고, 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라는 틀에 맞춰야 되고, 예를 꼭 보여줘야만이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과 예는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또 예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극기복리라는 표현이죠. 그죠? 극은 극복하다. 기는 몸기자인데 여기서는 사사로운 욕심. 다음 복은 회복하다. 회복. 예는 예입니다. 예. 그래서 말을 풀어보면 나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인이 실현된다는 거죠. 인이란 어떻게 실현되냐? 예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자가 분명히 인을 강조하면서도 주나라의 예를 다시 살려고 하려고 한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죠? 보입니까? 큰 그림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회복해야 돼요. 예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얘가 사라진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얘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인이 부족해진 때문이죠. 인이 부족해진 때. 인이란 무엇이냐? 내면적인 덕성 혹은 내면적인 사랑이 퇴색되는 거죠. 자, 주나라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주나라는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천자라는 중심을 두고 제후들에게 봉투를 나눠줬어요. 제후들은 맨 처음에 뭐 자식이라든가 혹은 친척이었겠죠. 즉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천자와 제후들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어요. 내면적으로 사랑이 있고 덕성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자손의 자손을 거치게 되면서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차츰 내면적인 사랑과 덕성, 진실한 사랑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흩어져 버리니까 그것의 껍데기 역할을 했던 예라는 것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즉 이러한 상하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돼서 오히려 하극상,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치는 혹은 엎으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혼란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 애들이 위에 자리를 넘보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이 위기 질서를 회복해야겠죠. 위아래를 정하고 자신의 위치에 서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예를 지키도록 하는 내면적인 덕성을 세워야 된다는 게 공자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극기복례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과 예, 인은 아까 했듯이 내면이고 예는 외면이죠. 그죠? 이게 내외의 모든 덕목을 두루 갖추고 조화시킨 이상적인 인격을 뭐라고 그러냐? 공자는 군자라고 그러죠. 군자. 지금도 여러분 군자 이러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말하죠. 그죠? 자, 나아가서 옛날에는 윤리사상과 정치사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윤리사상은 정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볼 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공자의 정치사상은 뭐가 있냐? 첫째로 정명이라는 게 있어요. 정명.
군군 신신 부부자자. 무슨 뜻이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된다. 즉, 각자가 맡은 역할에 어떻게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주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신하의 역할을 맡은 사람,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수행해야 될 것들을 반듯반듯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전체가 반듯반듯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정명자, 바로정자 아니겠습니까? 바로정자. 뭔가 바로 세운다는 뜻이죠. 명은 뭡니까? 명, 이름입니다. 이름. 여기서 이름이 뭡니까? 역할이죠,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공자였던 거죠. 또 하나, 덕치. 아까 얘기했듯이 통치라는 것도 이 억압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덕으로서 통치하길 바래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백성들이 혹은 제후들이 자발적으로 천자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천자가 왕이 전부 다 백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덕으로서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덕으로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꾸 윽박 지르고 위협하고 이러면 백성들도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듣지 않게 되죠. 즉 겉과 속이 또다시 이원화돼서 붕괴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겉과 속이 겉과 속이 일치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가 백성들 도덕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군주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 정치, 줄여서 덕치를 강조해서 볼 수 있죠. 공자의 내용 자체가 대부분 상호성이 중요합니다. 상호성이.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맨 처음 봤던 영상이에요. 우리 영상에서 왜 그 왕은 자식이 효도를 안 한 거니까 자식을 굉장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는 거니까 자식을 가만두면 안 된다. 권장을 때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는 그러지 않고 그냥 둘을 가둬뒀을 뿐이었죠. 왜 그러냐? 원래 자식이 부모에 대해 사랑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이게. 상호성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 사랑해야죠. 그래야 자식은 더욱더 부모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그래, 당연히 네가 사랑해야지. 나는 받기만 할래.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자, 아까 부자 간의 이 송사 문제에서 보면 부모도 잠시 어찌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식도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게 강한 거죠. 부모 자체가 자식을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면은 자식도 좀처럼 부모에게 효도할 수는 없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식은 어린 사람인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오히려 어른인 부모가 그것을 이해해줘야겠죠. 그래서 원래 공자가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둘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전에 먼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효는 강조하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이미 엄청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몰라요.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효를 더욱더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 자애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자애는 강조할 필요 없어서 강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도 이 백성과 이런 군주 간의 사랑이 기반이 돼야겠죠. 군주가 덕으로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대해준다면 그럼 당연히 백성들도 군주에 대해서 불만 없이 오히려 잘 따르겠죠. 이런 방어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덕진호가 들어있고 아까 얘기했던 효에도 묻어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화에 적고만은,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부유하다. 지금도 우리가 국가의 부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데, 실제 부유하다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많다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가 뭐 OECD 몇이고, 뭐 이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 살면서 좋음을 느껴야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익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군주의 창고에 계좌에 돈이 늘고 짤이 는다고 해서 그게 부유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백성들 전체가 배고픔 없이 굶주림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는 오히려 분배가 더 중요하다. 즉 고르지 못합니다.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가 말하는 이상사회가 있는데 그건 대동사회예요. 대동. 크게 하나가 된다는 그런 사회인데 나중에 책에서 한번 대동사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공자의 사상 전체를 알아봤습니다. 그죠? 공자는 크게 인을 강조했고 인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인과 예를 두루 갖춘 인간이 뭐다? 군자란 사람이고 또 이러한 인과 예로서 하는 정치가 뭡니까? 공자의 덕치다. 덕치.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자, 과제입니다. 공자서당 지금 들어봤는데 굉장히 난해하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토대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설명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될까 한번 고민해서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이 처음으로 굉장히 30분 넘어왔는데 깁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짜 이론적인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차츰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습관화되고 익숙해져서 이런 이론적인 파트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